안녕하세요. 아직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된 따끈따끈한 29살 동갑내기 신혼부부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혼인신고서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될 줄은 정말이지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며느리면 당하고 사는 게 당연한 거고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던 간에 조금 참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데 정말 어이가 없고 제가 잘못한 건지 다른 분들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봤습니다. 한번 제 이야기 들어보시고 제가 정말 잘못한 건지 솔직한 생각을 알려주세요. 만약 정말 제가 잘못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라면 저도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고 쿨하게 제 잘못 인정하고 시댁에 먼저 사과부터 하러 가려고요. 그게 아니면 뭐 그냥 이대로 살아야겠지요. 언젠간 시간이 해결해주겠지 기다리면서 살던지 하면서 말이에요. 결혼 전에는 시어머니가 이런 사람일 줄은 몰랐어요.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늘 시어머니가 최고라고 여기던 남편한테 있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미리 알았다고 해도 결혼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엎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말로만 들었던 시월드가 다른 곳도 아니고 저희 시댁이라는 걸 알고 나니 그거 하나만큼은 정말 충격적이었네요. 남편이 맨날 연애할 때부터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하나 있는데 우리 엄마보다 요리 잘하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다는 소리였어요. 이따금씩 데이트하러 나가서 어디 줄까지 서서 먹는다는 유명한 맛집을 갈 때면 남편은 열에 9번은 매번 못 먹을 음식 먹고 있다는 표정을 지으며 먹는 내내 툴툴대는 게 일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먹기에도 유명하다는 맛집 치고 음식이 기대했던 것보다 별로인 경험을 할 때가 아예 없던 건 아닙니다.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2시간까지 줄을 서서 기다렸는데 기다린 시간치고 음식이나 서비스가 형편없어서 실망스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기분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먹던가 차라리 가만히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적이 더 많았어요. 그래도 모처럼 기분 내러 나온 건데 음식이 맛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가는 맛집마다 우리 엄마가 해주는 집밥이 더 맛있다고 똥 씹은 표정으로 꾸역꾸역 음식 집어삼키는 표정을 보고 있노라면 꼭 이렇게까지 초를 쳐야 하나 싶고 밥 먹고 나서도 기분이 영 아니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정작 그 대단하다는 시어머니 손맛은 결혼식 올리기 며칠 전이 되어서야 맛볼 수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시댁에 2번 정도 다녀왔었지만 그때마다 식사는 외식을 했다 보니 기회가 전혀 없었거든요. 시댁에 직접 초대를 받아서 음식을 먹었던 것도 아니에요. 저희가 결혼식을 열흘 정도 앞두고부터는 신혼집에서 같이 살기 시작했거든요. 몇 가지 꼭 원하던 가정가구 재고 문제 때문에 신혼집이 완전히 꾸며진 건 아니었지만 모처럼 신혼집을 2사람 회사 가까운 곳에 구했는데다가 인터넷도 다 신청해놓고 했는데 가정가구 몇 개 없다고 집을 빈집으로 놀리기도 뭐해서 그냥 신혼집에 먼저 들어와 살기 시작했어요. 한 집에서 같이 지내는 게 또 연애할 때랑은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이제 진짜 결혼했구나 싶고 결혼 생활 통틀어서 신혼 때가 왜 제일 좋다는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딱 알 만큼 좋았어요. 시어머니 음식을 처음 먹게 된 건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서 시댁에서 밑반찬 몇 가지를 싸우면서였습니다. 같이 살기 시작한 첫날에는 제가 나름 솜씨를 좀 발휘해봤는데 남편 입맛에는 별로였나 봐요. 서운은 했을지언정 그게 기분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결혼 전까지 몇 년 혼자 살기는 했는데 저도 그동안 친정에서 반찬 얻어다 먹었고 여의치 않으면 그냥 사 먹었거든요. 음식이라고 해봐야 잔뜩 해놓고 보관하기 편한 카레 정도나 제대로 해봤지 밑반찬이나 국찌개 같은 건 맘먹고 끓여본 적 없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가 한 게 제가 한 것보다 몇 배는 맛있었겠지요. 다만 이제 저희도 저희 결혼 생활을 시작한 만큼 식을 올리고 나서는 되도록 친정이나 시댁 반찬도 좋지만 우리가 직접 끼니를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한마디 말은 했네요. 결혼까지 했는데 언제까지 부모님께 자식들 끼니 걱정시키는 게 맞냐고 했더니 남편도 제 말 듣고는 그렇긴 그렇다며 동의를 해줬어요. 그렇다고 이미 가져온 반찬을 돌려다 놓을 순 없으니 그건 저희가 맛있게 먹기로 했죠. 그때 시어머니 음식을 처음 먹어보기는 했어요. 남편이 워낙에 연애하는 동안 내내 찬양을 했던 시어머니 손맛이다 보니 엄청 기대했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딱히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반찬 가게 반찬들하고 비교해봐도 그렇다 할 개성이 없는 평범한 반찬들이었어요.
남편이 시댁에서 챙겨온 것들이 대부분 냉장고에 며칠씩 두고 먹을 수 있는 밑반찬들 뿐이었고 메인 요리는 아니었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남편이 계속해서 맛있지 않냐고 이거 먹고 다른 반찬은 시시해서 못 먹겠지 하는데 거기다 대고 별로라고 할 수는 없으니 정말 맛있다고 고개 끄덕여주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그날로부터 고작 하루가 지나서 시작되었어요. 정확히는 무슨 일이 있던 건 아닌데 하루 지나서부터 문제가 눈 꿀러가듯 커지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해준 반찬이라면 고사리 나물 하나만 가지고도 며칠 내내 끼니 걱정은 없을 것 같던 남편이었는데 퇴근하고 와서는 전날에 먹은 거랑 또 밥 먹기 싫다면서 나가서 먹고 오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외식을 했어요.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아침은 물론이고 점심끼니 또한 시어머니 반찬 없이 다른 걸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장보고 돌아오면서 마트에서 불고기 양념에 재워둔 걸 팔길래 그거 조금 사다가 해서 시어머니 밑반찬하고 저녁을 먹었고요. 막상 남편은 밑반찬에는 손도 안 대고 불고기만 먹더라고요. 시어머니 반찬만 있으면 만사형통인 것처럼 굴더니 매일같이 먹기는 싫었나 보다 싶었고 별 생각 안 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내내 남편이 결혼식 올리고 신혼여행 다녀오는 동안 그러니까 자기 회사에서 자리 비우는 동안 꼭 끝내놓아야 하는 업무가 있다며 퇴근이 늦었어요. 그 주는 회사에서 저녁 먹고 잔업하다가 퇴근하게 될 것 같다며 저보고 알아서 식사 챙겨 먹으라길래 저도 퇴근길에 회사 구내 식당에서 먹고 오거나 빵 같은 걸로 간단히 때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망의 결혼식 날이 찾아왔어요. 결혼식은 물론이고 신혼여행 가서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제 인생의 이막이 시작되었고 결혼식 때 신혼여행지에서 행복했던 만큼 실제로 제 인생도 앞으로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고 바랬습니다. 문제는 신혼여행 다녀오고 집에 돌아와서였어요. 저희가 새벽 비행기로 들어와서 집에 도착하니 아침 6시였는데 몸이 피곤한 것도 피곤한 거지만 오며 가며 고생을 했다 보니 남편이나 저나 배가 너무나도 고픈 상황이었어요. 시간이 애매해서 어디 나가서 먹기도 뭐하고 그래서 라면 하나씩 끓여 먹을 생각이었습니다. 또 해외여행 가서 느끼하고 기름진 것만 먹다가 먹는 라면이 아주 맛이 기가 막히잖아요. 역시나 라면은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열흘 내내 먹어댄 기름지고 느끼함이 한 번에 싹 가시는 느낌이었죠. 남편은 5분도 안 걸려서 라면 하나를 뚝딱 끝내버리곤 이걸론 안 되겠다며 즉석밥을 가지고 와서는 밥까지 말아 먹어야겠다며 전자레인지에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김치도 좀 꺼내와야겠다며 혼자 콧노래를 부르면서 냉장고에 갔는데 남편이 난데없이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왜 저러나 했더니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이 다 쉬어 꼬부라졌다고 하면서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해준 반찬인데 이걸 쉬게 내버려 뒀냐고 집에서 뭐 한 거냐고 따지고 들더라고요. 신혼여행 다녀온 열흘까지 합치면 거의 3주, 4주 정도 지난 건데 아무리 냉장고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김치랑 장아찌류 빼고 나물 반찬 같은 건 전부 못 먹을 만큼 음식이 맛이 가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저한테 따지고 드는 사람이 남편이라는 게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물론 집에 가지고 오면 저도 먹고 남편도 먹고 둘이 같이 먹겠지만 시어머니가 반찬 챙겨주신 게 아들 때문에 챙겨준 게 가장 클 거 아니겠어요? 애초에 제가 반찬을 부탁드렸던 것도 아니고 남편이 저한테 말도 없이 가지고 온 반찬들인데 말이에요. 제 입맛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그 중에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음식도 있었어요. 고사리 같은 건 솔직히 저희 친정엄마가 해주신 것도 일부러 안 먹는 반찬 중에 하나거든요. 손이 안 가기도 했고 게다가 남편이 한 주 내내 늦게 들어온 덕분에 혼자 밟기도 했었잖아요. 제가 원래 성격상 혼자 먹을 때 번거롭게 이것저것 늘어놓고 차려 먹는 걸 선호하지 않고 간단하게 한 끼 때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시어머니 반찬이 가버린 걸 남편한테 해명을 하고 있나 싶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가져다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상의도 없이 이것저것 잔뜩 얻어와 놓고선 그리고 막상 자기 자신도 전날 먹은 거 또 먹기 싫다고 주말 내내 외식에 배달음식 시켜 먹었고 엄마 반찬이 그렇게 소중하면 늦게 퇴근해서라도 와서 먹던가 아니면 출근하기 전에 아침으로라도 먹던가 냉장고에 있는지도 기억도 못하고 있었으면서 시어머니가 해준 음식이 쉰 게 저 때문이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한테 대번에 이게 왜 나만 잘못이라고 하면서 화를 내냐고 따지고 보면 당신 잘못도 있는 거 아니냐니까 자기도 할 말이 없던 건지 말을 더 못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혼자 잔뜩 삐져가지고는 그날 하루 종일 저한테 말도 안 붙이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피곤하다고 잠만 잤어요. 저도 똑같이 피곤하기도 했고 굳이 달래줘가면서 기분 맞춰줄 일도 아니겠다 싶어서 일부러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하게 싸운 일이라고 남편하고는 다음날 돼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풀었습니다. 그냥 별 볼 일 없는 말다툼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고 저는 이날의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사건은 저희가 신혼여행 다녀오고 난 뒤 찾아온 주말에 일어났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왔다고 안부 인사 드리러 찾아간 시댁에서 말이죠. 시부모님께서 신혼여행은 잘 다녀왔냐며 저희를 반겨주셨고 저희도 인사드리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여행지에서 사온 선물들을 전달해드렸어요. 분위기는 전에 없이 화기애애했고 당연히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상상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식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도와드릴 거 있냐고 물어봤는데 음식은 다 해놓았으니 데우고 차리는 것 좀 하라고 하시길래 눈치껏 알아서 했습니다. 집에서 보던 낯익은 반찬들도 있었고 이번엔 메인 요리라고 부를 법한 것도 여러 개 있었어요. 어머님은 갈비찜을 데우고 있었는데 때깔도 좋고 냄새도 좋은 게 입맛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드디어 남편이 말하던 줄 서서 먹는 맛집들은 상대도 안 된다는 그 시어머니 손맛을 보겠거니 싶었죠. 시어머니가 꺼내다 주는 대로 반찬 가져다 나르고 사람 수대로 수저에 빈 그릇까지 다 세팅을 끝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빈 그릇은 왜 벌써부터 깔아놓았냐고 도로 걷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앞접시처럼 덜어먹을 때 쓰라고 꺼내두신 줄 알았다고 했더니 너는 그 나이 먹도록 밥상머리에 빈 그릇 올리면 부자가 못 된다는 말도 못 들어봤냐며 우리 집은 미리미리 먹을 만큼 떠놓고 밥그릇 꽉 채워서 식사 시작한다고 앞으로 같은 실수 안 하게 잘 기억해 놓으라시대요. 밥상머리에 빈 그릇이 올라와 있으면 부자가 못 된다는 말은 제가 29 평생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이라 진짜 있는 말인가 의아했는데 그런 거 굳이 하나하나씩 따지고 들건 또 없겠다 싶어서 따로 말은 안 하고 빈 그릇들은 다시 걷어왔어요. 시어머니한테 가져다 드리니 다 데운 갈비찜을 한 사람당 하나씩 떠서 주시더라고요. 이건 네 시아버지 거, 이건 당신 거, 이건 네 남편 거, 사람 앞에 하나씩요. 그리고 마지막엔 제 걸 떠주셨는데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어서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장난치는 건 줄 알았거든요. 시어머니가 이건 며느리 거 하면서 떠준 그릇에는 갈비찜 고기 건더기라곤 찾아볼 수 없고 간장 국물만 잔뜩이었습니다. 갈비찜은커녕 당근 한 조각도 없이 건더기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냥 정말 국물밖에 없었어요. 국물 먼저 떠주고 고기를 좀 주시려나 보다 하고 가만히 시어머니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가만 서서 뭐 하냐고 얼른 가져다 놓아야지 식사를 시작할 거 아니겠냐며 다들 배고파하는데 뭐 그렇게 뜸을 들이냐더니 빨리빨리 좀 움직이라 짜증을 내더라고요. 어이도 없었지만 신혼여행 다녀오고 일주일 만에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딱히 잘못한 것도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야기로만 듣던 시집살이가 시작된 건지 싶었거든요. 제가 뭐 시어머니 눈밖에 날 행동을 했다면 아니 설령 제가 뭔가를 했다고 해도 솔직히 이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냥 넘어가기엔 이대로 넘어갔다간 이게 시작이지 끝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놓고 시어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제 그릇에는 아무것도 없고 국물밖에 없냐고요. 차라리 거기서 뭐 내 아들 뺏어간 네가 미워서 이런 솔직한 대답이 나왔다면 이해라도 했을 것 같아요. 귀한 아드님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부 같은 건 떨지 않았겠지만 철부지 아들이 배우자 하나만큼은 제대로 골라왔다는 생각이 들게 앞으로 노력이라도 해봤을 텐데 이어진 시어머니 대답에 저도 더는 상대하기를 포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하길 뭐가 문제냐며 며느리 먹으라고 제일 맛있는 걸 준 거라는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셨으니까요. 아들 며느리 인사하러 온다고 해서 당신이 얼마나 음식하는데 신경을 썼는 줄 아냐입니다. 안 씹어도 입에서 녹을 만큼 오랫동안 끓여서 엑기스가 다 그 국물 안에 녹아 들어가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덧붙이면서요. 오래 끓인 만큼 국물에 영양분이 가득하다고
너는 추어탕도 안 먹어봤냐면서 추어탕 먹는다 생각하고 먹으라더라고요. 눈에 안 보여도 다 몸에 좋은 거밖에 안 들어갔고 제 건 특별히 신경 써서 국물을 밑에서부터 펐으니까 제일 몸에 좋은 거 먹는 거라고. 우리 며느리 시댁 놀러와서 몸보신도 하고 아주 호강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추어탕이랑 갈비찜을 같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부터가 말도 안 되는 억지인데 거기다 대고 말 한마디 더 해봐야 달라지는 건 없고 귀찮은 일만 생길 것 같아서 그냥 알겠다 하고 국물만 가득한 그릇 들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도 따라서 자리에 앉았고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시어머니 보라고 대놓고 남편 앞에 있는 갈비가 가득 담긴 그릇이랑 제 국물밖에 없는 그릇이랑 바꿔버렸어요. 그걸 보고 가만히 계실 시어머니가 아니셨죠. 저한테 지금 뭐 하냐고, 모처럼 당신이 신경 써서 며느리 몸보신하라고 특별히 준비해줬는데 시어머니 성의를 무시하는 거냐고 한마디 하시대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한테 한마디 했죠. 몸보신은 제가 아니라 아드님이 하셔야 할 것 같다고요. 남들은 신혼여행 가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온다는데 이 사람은 뭐가 그렇게 피곤한지 신혼여행 가서 힘도 똑바로 못 쓰고 잠만 자기 바빴다고요. 이러다 평생 가도 어머님한테 손주 구경은 못 시켜드릴 것 같다고 남편 힘 좀 쓰라고 제가 이 귀한 갈비찜 엑기스 남편한테 양보하는 거니 이해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나왔더니 남편이 개거품을 물면서 자기가 힘을 못 쓰긴 뭐를 못 썼냐고 발뺌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앞에서 민망하게 그걸 내가 일일이 다 이야기해야겠냐고, 내가 느끼기엔 다 불어터진 어묵만도 못했으니 이거 먹고 힘 좀 냈으면 좋겠다고 하고 국물 그릇은 남편 앞에 놓아줬습니다. 시어머니도 민망했는지 너는 제일 귀한 걸 줘도 못 챙겨 먹는다고 참 이상한 애라면서 남편 앞에 놓아준 국물 그릇 들고 가서는 고기 몇 개 건져 가지고 와서 제 앞에 다시 놓아주더라고요. 고기라고 해봐야 갈비 2대 들어있는 게 다였어요. 이걸로 누구 코에 풀칠하나 싶었지만 저도 이걸로 끝낼 생각이 없었기에 거기서 더 하지 않고 그냥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남편이 극찬하던 시어머니 솜씨가 생각보다 더 별로였어요. 갈비찜이란 게 원래 대충 해도 맛없기가 힘든 음식인데 갈비를 싸구려 갈비를 쓴 건지 제 입맛에 맞지도 않아서 아쉽지도 않았습니다. 식사 마치고 나서는 일부러 일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치우는 것도 도와드리고 설거지도 하고 내친김에 과일도 깎아다가 내오고 해야 할 일은 다 했어요. 제 나름대로 계획이 다 있어서 그런 건데 시어머니는 제가 처음에는 개기다가 꼬리를 내린 거라 생각했는지 그 이후에는 별다른 시비를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남편도 역시 제가 처음에야 까불었지만 시어머니를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백기를 들었구나 하고 생각했나 봐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주 기고만장해가지고 시어머니가 왜 저렇게 했는지 이유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실토를 하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나빠서 차 안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핸드폰만 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먼저 말을 꺼내길.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해준 반찬 귀한 줄 알고 남김없이 다 먹었어야지 하면서 그 죗값을 치르는 거니 너무 기분 나빠 말라는 소리를 하더군요. 그제서야 알았죠. 시댁에서 시어머니가 보여준 말도 안 되는 행동에 남편이 연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뭐라고 했는진 모르겠지만 대충 말하는 뻔세를 보아하니 며느리가 엄마가 해준 반찬에는 손도 안 대고 음식 아까운 줄 몰라 하는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구나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 말만 듣고 제가 뭐 시어머니 노고를 우습게 알고 있다 해석한 거구나 싶었죠.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냥 며느리 기강 좀 잡으려고 일부러 저랬던 걸 수도 있고 받아들이기 나름이지만 아무튼 이런 식의 갑질이 갈비찜 국물 좀 퍼졌다고 끝나겠구나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했더니 오히려 남편이 저한테 너무한 건 너였다고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제가 시어머니를 이겨먹으려 들었던 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소리였어요.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시어머니한테 당해주고 살아야지 거기서 그렇게 나오면 싸우자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그래도 나중에는 알아서 기는 걸 보니 너도 생각이 아예 없는 애는 아니라면서 앞으로는 시어머니한테 대들지 말고 까라면 까라는 대로 사는 것에 익숙해지라는 소리를 자신있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남편에게 사과를 했어요. 내가 그때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했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남편이 자부심까지 가지고 있는 시어머니 손맛에 대해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 입맛에 맞지는 않았지만 내 실수로 인해 그 맛있는 갈비찜을 2대밖에 먹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 죽겠다고요. 보니까 많이 남았던데 마음 같아선 남은 거 좀 받아오고 싶었다고. 어머님한테는 잘 좀 설명드려 달라고 남편한테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 뒤로 한 달, 시어머니한테 하루도 빠짐없이 전화해서 안부도 묻고 그랬죠. 남편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데 어머님 음식하는 거 비법 좀 알려달라고 하고 찌개는 어떻게 끓이는지, 제육볶음 양념은 어떻게 하시는지 물어보고 그랬죠. 제가 저 자세로 나오니 시어머니도 완전히 제가 꼬리를 내렸다고 생각했나 봐요. 네가 따라한다고 내 손맛을 따라올 수 있겠냐는 말투로 엄청 생색을 내긴 했지만 어떻게 음식하는지 다 알려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시어머니가 저를 얕잡아 볼 만큼 저 자세로 나왔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사람 너무 쉽게 봤다고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였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신혼집에 가정가구랑 그런 게 재고 문제로 몇 개 아직 안 들어온 게 있어서 집들이를 미룬 상황이었거든요. 그때쯤에서 가장 오래 기다렸던 소파가 도착했고 신혼집 꾸미는 게 완전히 끝나면서 집들이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음식을 제가 직접 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며느리 기강 잡는 시자 시어머니한테 그 정도까지 노력을 하고 싶지는 않아서 음식은 케이터링 업체에 맡겨서 준비했어요.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가 좋아하신다는 음식들 위주로 골라서 준비를 했습니다. 거실에 커다란 상 하나 펴놓고 주방 아일랜드의 기본찬부터 시작해서 메인 메뉴까지 총 15가지 음식을 뷔페식으로 준비했지요. 시부모님만 불러도 되는 집들이었지만 일부러 멀리 사는 신혼애부터 해서 시가친척들, 시외 가친척분들까지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오라고 초대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희 집들이에 찾아온 시댁 식구들 숫자만 해도 20명이 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부모님이 가장 먼저 오셨는데 음식을 업체에 주문한 걸 가지고 잔소리를 하시더군요. 사람들 불러놓고 너무 정성이 없는 거 아니냐길래 거기서도 온갖 아양을 떨면서 시어머니한테 한마디 했죠. 제가 어머님만큼 솜씨가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요. 어머님이 음식 하시는 거 옆에서 잘 보고 배웠다가 나중에는 제가 직접 손수 차린 음식들로 대접하는 자리 만들겠다고 하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시어머니가 말은 기분 나쁘게 해도 입이 귀에 걸려 있었어요. 시부모님 도착하시고 나서 1시간쯤 지나니 저희 신혼집이 꽉 들어찰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일단 집들이니까 집 구경부터 시켜드리고 천천히 데울 음식들 데우면서 본격적인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친척들 부른 자리인데 시어머니고 남편이고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라곤 신우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신우가 도와주는 걸 보니 잠깐 마음이 약해지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세운 계획을 멈출 생각은 없었습니다. 음식 준비가 끝나고 나서 저는 일부러 자리에 앉지 않고 음식 깔려있는 아일랜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나중에 먹어도 되니 식사들 먼저 하시라고 했어요. 한 분 한 분 준비된 음식 떠가서 식사를 시작하셨고 시어머니도 접시를 들고 와서는 하나하나 음식들을 담아가셨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한다는 것들로만 준비했으니 15가지 음식 하나도 빠짐없이 접시에 차곡차곡 담으시더라고요. 접시를 가득 채운 시어머니를 불러 세워서 어머님을 위해 제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다고 말씀드리고 시어머니 손에 있는 접시를 제가 받아들어서는 주방 한쪽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의심 없이 저를 따라오셨고 저는 그 길로 시어머니가 접시에 담아둔 음식을 이번에 해외 직구로 구매한 믹서기에 그대로 부어버렸습니다. 아침 식사로 과일 같은 거 갈아 먹으려고 샀던 건데 성능이 어찌나 좋던지 5초도 안 돼서 음식들이 그 안에 갈려나가며 곤죽이 되더라고요. 그대로 준비해놓은 그릇에 옮겨 담고 어머님은 이렇게 드시면 되겠다고 말하고 그릇을 어머님 손에 들려드렸죠. 음식을 믹서기에 넣을 때부터 이게 무슨 상황인지 어리 빠져서 보고만 있던 시어머니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저한테 소리를 질러대셨습니다. 시어머니의 고성이 터지자마자 집에 있던 모든 손님들의 이목이 저희 쪽을 향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한테 한 달 동안 참아왔던 한마디를 꺼냈어요. 어머님이 음식은 엑기스로 먹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하지 않으셨냐고요.
시어머니한테 좋은 것만 해드리고 싶은 며느리 마음을 몰라주시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면 어떡하냐고. 혹시 이걸 한번 끓여서 드려야 되는 거였냐고 묻고 그대로 어머님 손에 들려드린 그릇을 도로 가져가서 냄비에 옮겨 담고 불을 올렸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남편이 쫓아와서는 지금 어른들 계시는 데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또 따져 묻더라고요. 남편한테 배운 대로 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어머님이 저번에 먼저 나한테 추어탕 이야기 꺼내면서 음식은 엑기스가 몸에 제일 좋은 거라고 하지 않으셨냐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들으라고 또박또박 토시 하나 빼먹지 않고 그때 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자리가 고부간의 기싸움을 하는 자리로 돌변하고 나니 한참 좋았던 집들이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친척분들 몇 분은 갑자기 급한 볼일이 생겼다며 자리를 떠나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고 나니 집에 남아있는 건 시부모님과 시누네, 저희들밖에 남아있지 않았죠. 시어머니가 사람들 많은 데서 이게 무슨 꼴이냐며 거의 뒷목을 붙잡을 기세로 짜증을 내셨는데 신우가 더 분위기 험악해지기 전에 시부모님 모시고 나가준 덕분에 거기서 더 싸움이 크게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남편과 저는 결혼 생활 시작한 지 2달도 안 돼서 역대급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저보고 제정신이냐고 따지고 들길래 이게 누구 때문에 생긴 일인데 나한테 화를 내냐며 저도 맞불을 놓았습니다. 애초에 반찬 얻어와 놓고 손도 안 댄 사람은 당신 아니냐고 그리고 그걸 빌미로 일을 키운 사람도 당신 아니냐고 따져 물었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이 상황은 네가 자초한 일이나 마찬가지고 나는 네가 말한 대로 까라면 까는 며느리가 될 생각이 없다는 걸 보여준 거라 했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너가 앞으로 중간 역할을 어떻게 해내느냐에 따라 달린 거니까 처신 잘하라고 한마디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어이없어 하기만 할 뿐 제 말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신혼생활 시작한 지 2달 만에 각방도 쓰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네요. 뒷정리 다 해놓고 잠을 자려는데 신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한테 대충 이야기는 들었는데 제 이야기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서 전화한 거라고 하길래 지난 1달 반 동안 있던 일을 남김없이 이야기해줬습니다. 신우도 그런 일이 있었냐며 이렇게 돼버린 상황이 몹시도 유감이라는 듯이 말하며 제 심정을 헤아려주는 듯 이야기했지만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래도 제 행동을 잘했다고 볼 수는 없으니 자기가 중간다리가 되어줄 테니 한번 날 잡아서 오해를 푸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저도 일단은 알겠다고 대답을 하긴 했어요. 신우가 최대한 제가 편한 스케줄에 맞춰서 나를 잡을 테니 천천히 생각해보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도 저는 제가 그렇게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지금 집들이로부터 3주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신우가 언제쯤 만나는 게 좋겠냐며 오래 끌어서 좋을 게 없으니 나를 빨리 잡으라고 연락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해를 풀면야 더할 나위 없이 좋기야 하겠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사과 좀 했다고 해서 풀릴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애초에 반찬 좀 남겼다고 시작된 일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일을 키운 건 남편과 시어머니인데 아직도 제가 왜 먼저 사과를 해야 하는 건지 하는 생각도 여전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허심탄회하게 한마디 해주셨으면 해요. 어떤 의견이든 제가 잘못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면 신우가 자리를 만들지 않아도 제가 먼저 시댁에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하려고요. 안녕하세요. 신우까지 나서서 오해 풀게 도와준다고 했는데 저는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는 대신 그냥 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물론 제가 너무했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그깟 사과 한번 한다고 끝날 일이었으면 처음부터 유치하게 그딴 짓 안 했다는 의견이 더 많았기도 했고 저 또한 같은 생각이거든요. 사과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저의 사과를 시작으로 또 다른 시짜짓이 돌아올 게 안 봐도 뻔한 상황이잖아요. 무엇보다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발버둥치는 게 남편이 아니라 신우인 것부터가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요. 이혼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놀란 게 요즘은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이혼하는 부부들도 숫자가 꽤 된다고 합니다. 하나만 봐도 열을 안다고 괜히 길게 끌어서 안 좋은 기억만 남기고 이혼하는 것보다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갈라서는 게 낫다고 생각들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또한 그래요. 굳이 중간에서 해결할 생각도 없어 보이는 남편 믿고 이 결혼 생활 유지해봐야 나아지는 것 하나 없을 텐데 뭐하러 사과하고 또 상처받고 이런 걸 반복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았거든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혼인신고는 아직 안 올렸다 보니 생각보다 준비해야 할 건 많이 없어요. 다만 집이랑 혼수랑 이런 거 정리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언젠간 저도 제 행동이나 이 결정에 후회를 할 날이 올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도 남편도 그때 왜 그렇게 유치하게 굴었을까 똑같이 후회할 순간이 있겠다 생각하면 이 결정이 아쉽지만은 않네요. 지금은 속이 다 후련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